6장 8절 내적 공간의 응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중 최소 제곱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Rn 공간상에 n개의 벡터들을 성분으로 갖는 그런 벡터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y1, y2 각각의 성분이 y1부터 yn으로 주어지는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를 편의상 y 벡터라 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벡터 y 햇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각각의 성분은 y1 햇, y2 햇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이 y 햇도 역시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y 안에 있는 각각의 성분과 y 햇 안에 있는 각각의 성분에 이제 각각의 성분의 차의 제곱들의 총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y1 마이너스 y1 햇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2 햇의 제곱. 자, 이렇게 각각의 성분의 차의 제곱들의 총합이에요. yn 마이너스 yn의 햇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SSE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말로 오차의 제곱합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SSE로 쓴 거는 그냥 영어의 약자를 다 쓴 것 뿐이에요. Sum of squares of error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오차의 제곱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오차의 제곱합을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이건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내적 공간 단원에서 두 벡터의 거리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이 디스턴스. 자, 이제 이 잘 보면 y라는 벡터와 y 햇이라는 벡터의 거리에 이 거리는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이 놈은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다시피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비교해 보면 이거 제곱을 한 거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오차의 제곱합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y를 우리가 관측값 또는 측정값이라 해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값을 쭉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관측값들 중에서 어떤 것은 실제 어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값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값도 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도 있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불확실한 데이터가 구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오차를 조금 더 수정하기 위한 우리가 가중치 오차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만든 오차의 가중 제곱합 또는 오차의 제곱 가중합이라는 것을 새롭게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이 오차의 제곱합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이 y1 마이너스 y1의 햇의 전체 제곱에 w1의 제곱을 곱하고 y2 마이너스 y2 햇의 제곱에 앞에는 w2의 제곱, 요 w1, w2 이런 값들을 전부 다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n 마이너스 yn의 햇의 제곱 앞에 wn의 제곱을 곱해서 다 더한 이것을 우리는 가중 그리고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오차의 제곱합, 가중 오차의 제곱합 또는 오차의 제곱 가중합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들여다보면 W1 제곱을 묶어보면 Y1 전개하죠. 그리고 W1, Y1의 햇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안에 걸 전개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제곱을 이제 지수법칙에서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전체를 묶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 W2, Y2 마이너스 W2 그리고 Y2 햇이죠. 자, 여기도 WN, YN 마이너스 WN, YN의 햇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호 표기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문자 W라는 행렬은 대각행렬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 주대각 성분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이런 가중치 W1부터 WN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각행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보통 가중치를 나타낼 때 W1부터 W2, WN은 전부 다 양수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제로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대각행렬을 편의상 W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W하고 그 다음에 Y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W하고 Y 햇 벡터의 요 차의 그리고 놈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Y하고 W하고 Y를 곱을 하면은 이 Y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열벡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직접 계산을 따로 해볼게요. W하고 Y만 먼저 계산할게요.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W, Y 햇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W1, W2, WN이라는 이런 대각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Y1, Y2 그리고 YN이 있잖아요. 자,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W1, Y1이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W2, Y2가 됐죠.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WN, Y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각각 요 성분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요. 그래서 WY-WY 햇은 그들의 제곱은 자, 얘를 이렇게 쓴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이 바로 얘를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한 가중 제곱 합, 가중 오차의 제곱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기호 표기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W1, Y1 마이너스 W1, Y1의 햇의 전체 제곱 이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N, YN 마이너스 WN, YN의 햇 전체 제곱 결과적으로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중 그리고 오차의 제곱 합입니다. 또는 오차의 제곱 가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보다시피 오차의 제곱 가중합인데요. 자, 이렇게 가중 여기 보다시피 가중 오차의 제곱합은 WY-WY의 햇의 놈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Y 햇이 이 Y 햇이 우리 이 측정값에 가장 근접한 벡터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Y가 어떤 우리가 현상을 측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Y 햇이 Y에 가장 근접된 이 측정값에 가장 근접된 벡터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Y 햇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때 AX 이퀄 Y꼴이라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면 Y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정확한 해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정확한 해가 없지만 대신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X의 햇이라고 얘랑 구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는 얘기, 즉 X햇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Y하고 Y 햇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X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대로 볼까요? 자, 보다시피 Y 햇이 이 측정값 Y 벡터에 가장 근접한 벡터였다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Y 햇 이퀄 AX 햇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이 Y 햇이 Y에 가장 근접하도록 하는 해 벡터 X가 존재하는 것을 찾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 가중 제곱합을 생각했었죠. 이 가중 제곱합에서
우리는 이 y hat 대신에 여기 보다시피 x hat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 기호 대신에 요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차가 최소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x hat은 이 방정식에 대한 최소 제곱해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ax equal y를 만족하게 되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찾을 수 있도록 가정했을 때 y하고 y hat의 오차가 최소가 되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w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최소 제곱해가 곧 x hat입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자, ax equal 이걸 다시 쓴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해가 x hat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x hat을 찾는 문제와 똑같은데요. 결과적으로 x hat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 최소 제곱해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최소 제곱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정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행렬의 전체 행렬을 왼쪽에다 똑같이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요. 그래서 정규 방정식을 찾아보면 wx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다 곱합니다. wa의 트랜스포즈를 wy 왼쪽에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최소 제곱해를 나타내게 되는 정규 방정식 모양입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가중 에러의 그 오차의 최소 제곱합은 결과적으로 이걸 푸는 거와 똑같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내용을 잘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개의 점으로 주어지는 이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y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지막 두 점의 오차가 앞에 있는 세 점의 오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이용해서 그 오차를 조금 더 줄여서 정밀도가 높은 그런 최소 제곱 직선을 찾고자 합니다. 조건을 보면 마지막 두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의 절반으로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즉 가중치를 둘 때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2배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를 2라 가중치를 W1, W2, W3를 2라고 표시했다면 W4, W5는 각각 1로 표시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곧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이 x hat은 이 방정식에 대한 최소 제곱해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wax equal wy를 만족하는 우리는 이 x hat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보다시피 정규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문자 w는 가중치를 나타내게 되는 대각행렬을 말하고요. 요 a는 요 x하고 y는 각각 데이터의 x좌표, y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 a는 이렇게 최소 제곱 직선식에다 대입해서 만들어진 행렬이에요. 자, 이제 요 a라는 행렬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데이터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은 자, 첫 번째 데이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3은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5는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리고 5는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그리고 4는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좌표가 1이에요. 3은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2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본다면 얘네들을 열 벡터로 표시하면 3, 5, 5, 4,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시 열 벡터로 표시하면 1, 마이너스 2, 여기가 베타 0, 베타 1입니다.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만들면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0, 1, 1, 1, 2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제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를 X라 보면 되고요. 자, 여기가 Y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AX 이퀄 Y꼴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책에는 저자가 여기 X 베타로 표시했는데요. 우리 그냥 AX로 이용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이 W가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두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의 절반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 볼까요? 자, 이제 여기는 가중치를 앞에 세 개가 뒤에 두 개보다 두 배가 더 많아야 돼요. 뒤에 두 개를 앞에 거보다 절반으로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가중치를 나타내는 행렬, 대각 행렬이 바로 W고요. 자, A는 요거예요. 자, 여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X는 요거예요. 베타 0, 베타 0, 베타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W, Y죠. Y는 요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Y를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W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2, 2, 2, 1, 1 나머지 다 제로인 대각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여기 있는 요것을 성분을 갖는 벡터예요. 3, 5 그리고 5, 4, 3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가 W, 얘가 A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규 방정식은 바로 이 WA에 이걸 곱해요. 이걸 곱한 다음에 이거의 전체 행렬을 각각 왼쪽에다 곱하면 되죠. 자, 이제 요거를 마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A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A를 계산하는데요. 얘는 5차 정사각 행렬이고 얘는 행이 5개고 열이 2개니까 5행 2열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곱하면 5행 2열인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5행 2열이 되는 행렬, 그리고 여기는 베타 0 그리고 베타 1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행 5열, 5행 1열이니까 전체 결과는 5행 1열로 나옵니다.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합니다. 2, 3은 6이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2, 5, 10. 행렬 계산하면 2, 5, 10. 4, 3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계산했고요. 이 왼쪽을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됐죠. 자, 이와 같이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요. 행렬 계산하면 2,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행렬 계산하면 2, 여긴 0이네요. 또 행렬 계산하니까 1, 행렬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니까 1입니다. 또한 행렬 계산하면 1, 2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WX예요. 요 부분이 W하고 X가 아니라 WA죠. WA를 계산한 거고요. 여기가 X예요. 이 부분이 WY를 계산한 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양변에 이제 이 WA의 전체 행렬을 곱합니다. 2, 2, 2,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1, 2, 2, 2, 2, 1, 1,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W0, W1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WA의 전체 행렬 얘를 곱합니다. 2, 2, 2,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1, 2, 그리고 6, 10, 10, 4, 3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걸 직접 또 계산을 하고 또 얘를 계산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얘는 2by5고 얘는 5by2가 되니까 계산하면 2by2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 0, 베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2by5, 5by1이니까 2by1이 나타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단순 계산이니까 책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본 결과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가 1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25가 나왔고요. 계산 직접 해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59, 마이너스 34가 됐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행렬은
가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이행렬에 역행렬을 곱한 거예요. 왼쪽에다 역행렬을 곱하면 베타0 베타1이 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결과 베타0는 4.30,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결과 4.30, 베타1은 0.20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최소 제곱 직선이 베타0 더하기 베타1x, 베타1이 기울기고 베타0가 y절편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니까 4.3, 0.2였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 제곱 직선이 구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오차의 가중 제곱합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 직선을 찾았는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4.3 플러스 0.2x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덧칠해 보겠습니다. 요 직선이 바로 오차의 제곱 가중합이 최소가 되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최소 제곱 직선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파란색 직선이 최소 제곱 직선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차의 제곱 가중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은 빨간색이고, 만약에 가중 오차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계산했다면 이 파란색 직선이라서 서로를 잘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활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경향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예문들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좌표평면상에다 쭉 표시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소 제곱 직선으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포물선 형태로 2차 포물선 형태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3차 포물선이라든가 4차 포물선 등등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 근사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유한차수 다항식 형태로 근사시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경향 분석이라는 말의 의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n 플러스 1개의 실수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내절 정의한 것은 우리 앞절에서 예제 2번인가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Pn은 n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고요. 이 n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 안에 내적은 앞절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 n 플러스 1개의 점에 대한 내적은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Pn, n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부분 공간인 3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부분 공간 안에 우리가 직교 기절을 각각 P0, P1, P2, P3라 놓으려고 합니다. 3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니까요. 우리는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표준 기절은 1, T, T의 제곱, T의 3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로부터 각각 직교하는 기절을 만들어낸 게 얘로부터 P0, 얘로부터 P1, 얘로부터 P2, 얘로부터 P3를 만든 거예요. 그램/시미터 과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n 플러스 1개의 점에서 함수값이 어떤 미지 함수의 값들과 일치하게 되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증명 없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2장에 그 보충 문제에 보면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n차 이하의 다항식에 대한 이 다항식의 P3,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교 기절을 P0, P1, P2, P3로 구성되는 이 P3의 위로의 직교 사형을 G hat이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즉 G hat은 G의 P3 위의 프로젝션입니다. 직교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얘네들이 다 직교하는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서 C0, C1, C2, C3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C0는 얘는 이거예요. 자, P0, P0의 내적분해, 그리고 G와 P0의 내적이 분자, 이것이 C0예요. 마찬가지로 C1은 P1과 P1의 내적분해, 그리고 G와 P1의 내적이에요. C2도 마찬가지예요. C2도 여기 P2와 P2의 내적, 그리고 G와 P2의 내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C3도 마찬가지로 P3와 P3의 내적분해 G와 P3의 내적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G hat을
G의 직교 사용에 해당되는 G햇을 우리는 3차 경향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향을 나타내는 함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3차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P3의 직교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분 공간을 P2로 잡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2차 경향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기를 P1으로 잡았다면은 그때는 이 두 개의 직교 기저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경향함수가 이 두 개로만 결정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1차의 경향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의 경향함수가 조금 전에 했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 최소 제곱 직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계수들을 우리는 경향을 나타내는 계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상수항의 계수를 나타내고요. C1은 1차, 얘는 C2 2차, C3는 3차 경향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T0부터 Tn을 등간격으로 표현할 것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네들을 선택할 때 총합이 보통 이제 0이 되게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다 더하면은 얘가 T0, T1, T2, T3, T4예요. 0이 되죠. 보통 그렇게 많이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자, 이제 2차 경향함수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2차 경향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3차 경향함수를 얘기한 건데요. 2차 경향함수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 6장 2절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P2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P2 안에서 P2의 표준 기전은 분명히 1, T 제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6장 7절에서 이 표준 기저로부터 우리가 직교 기저를 찾았었죠. 직교 기저를 우리가 각각 P0, P1, 여기 P0, P1을 따로 안 써놨죠. 그래서 P0, P1, P2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우리가 앞에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1은 그대로 1이었었죠. P0는 1이었었고요. P1은 이게 T였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4절 계산하면 0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P2가 앞에서 계산했었을 때 이것은 T제곱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앞절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보면 여기 앞에 계산했던 걸 그냥 쓴 거예요. P0가 1, P1은 T, P2가 T제곱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교 기전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P0 1이니까 1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다 1이고요. 요 P1은 T로 돼 있으니까 그 입력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돼요. T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이걸 계산한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이거 세 번째 표준 기저가 T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제곱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제곱한 거를 열로 표현한 것이 이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 5, 4, 3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앞에서 다 계산했던 거니까 계산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G 햇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G 햇을 계산한 것은 자, 이제 프로젝션이 있죠. G를 바로 P0, P1, P2가 이 직교하는 기저였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로 생성되는 P0, P1, P2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 보통 이제 W로 많이 표시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네들로 정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젝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프로젝션 G를 P0 위로, 그리고 프로젝션 G를 P1 위로, 그리고 프로젝션 G를 P2 위로 정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각각 이제 P0, P0의 내적분에 G P0, 그리고 P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P1의 내적분에 G P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P1입니다.
여기도 P2, P2의 내적분의 GP2가 돼요. 그리고 P2입니다. 자, 이제 P0는 1, P1은 T, P2는 T의 점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이제 G라는 성분은 이미 여기서 주어져 있죠. 이게 G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다시피 P0, P1, P2가 각각 얘네들이고요. 이게 G니까 내적 계산을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P0, P0의 내적이에요. 이게 P0잖아요. 그러면 1111 다 계산하니까 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G하고 P0의 내적 있죠. 이 G하고 P0의 내적 이렇게 곱하니까 3, 5, 5 이거 다 더하면 되네요. 10, 10이고요. 3, 4, 5, 6, 10, 20이군요. 5분의 22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P0예요. 그 다음에 이제 P1, P1의 내적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P1이거든요. P1, P1의 내적이니까 2는 4, 1, 0, 1, 4예요. 4, 5, 10이군요. 10분의 그 다음에 G하고 P1의 내적입니다. G하고 P1의 내적 이게 G였었고요. 이게 P1이니까 이거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 4, 6이에요. 6 지워지고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1 이게 P1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P2와 P2의 내적이에요. 이게 P2거든요. 그래서 2는 4, 1, 4, 1, 4예요. 3, 4, 12, 12, 13, 14군요. 14분의 그리고 G하고 P2의 내적입니다. 자, G하고 P2의 내적. G하고 P2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에요. 2, 6, 12. 요 2, 6,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9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7이군요. 마이너스 7, P2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약분하니까 4, P0, 마이너스 10분의 1, P1,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2분의 1, P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P0, P1, P2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 P1은 T, 마이너스 2분의 1, P2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예요. 자, 내림차순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냥 놔둬도 되죠.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생략하도록 하죠. 이제 확인해 보니까 2차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다시피 2차의 경향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향계수, 2차의 경향계수를 구하라 마이너스 2분의 1, 1차의 경향계수를 구하라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4 곱하니까 그냥 4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차의 경향함수라는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책에는 소수점으로 써놨군요. 4, 마이너스 0.1t, 마이너스 0.5, t의 점 마이너스 2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차의 경향함수가 요 5개의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응용 문제로서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프리의 급수로 응용을 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적 공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최소 제곱 오차를 이 프리의 급수에다가 활용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이제 요 기호 표기는 뭔지 알죠? 패관 0과 2파이 안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임의함수 f는 아주 큰 n에 대하여 다음같이 삼각다항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는데요. 삼각다항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함수들의 결합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삼각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리의 급수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프리의 급수가 되려면 여기가 무한대까지 가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우변의 모양을 잘 보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얘를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A0 플러스 이거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요. K가 1부터 1, 2, 3, 4 해서 N까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A1 코사인 X 플러스 B1 사인 X 플러스 A2 코사인 EX B2 사인 EX 이렇게 되고요. 쭉 가서 맨 마지막에 AN 그리고 코사인 NX 플러스 BN의 사인 NX예요. 아니면 이걸 책에서처럼 그냥 삼각함수 이거 유한합이니까 재배할 수 있거든요. 코사인끼리 사인끼리를 다시 잘 배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1 코사인 X 플러스 A2
코사인 EX 플러스 AN 코사인 N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다 쓰겠습니다. B1 사인 X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B2 사인 EX BN 사인 N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이렇게 끝에 이 NX 꼴로 나왔을 때 이것을 N차 삼각다항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왜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교 사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함수들의 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그리고 코사인 X 이런 집합이에요. 자, 이제 1 그리고 코사인 X 코사인 EX 그리고 코사인 NX와 그리고 사인 X 사인 EX 사인 NX 자,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네들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편의상 W라 표시한다면은 자, 얘네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W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들 모두는 서로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직교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W를 생성하고 있고 서로 독립이에요. 그리고 직교하거든요. 그래서 직교 기저가 된다는 것을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패구간 0과 2파이 안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이 전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는 연속함수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삼각함수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W인 거예요. 당연히 이거의 부분 공간이죠. 그럼 이 안에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안에 속하는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 F를 우리는 얘네들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하고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어떤 함수랑 근사시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함수예요. 이 함수를 편의상 F 해시라 놔볼까요? 편의상.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교 사용입니다. 직교 사용. 다시 말해서 이제 얘는 프로젝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써보면은 프로젝션이에요. 이 F를 이 안에 속하는 연속함수 F를 부분 공간 W 위로 직교 사용을 내린 함수가 우리가 편의상 F-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F에 타고 F는 같지는 않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편의상 F-라 본다면 F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함수를 이 W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게 이렇게 삼각다항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얘네들이 만약에 직교하는 기저가 맞다면 그러면 각각 프로젝션을 내려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계수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랑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아까 경향계수란 말 했었죠.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얘네들은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계수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AK는 그러면 이때 AK는 이 프로젝션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또 AK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봤더니 AK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코사인 KX 이들의 내적분의 F하고 코사인 KX의 내적이 분자예요. 이것이 AK의 모양입니다. AK 코사인 KX니까요. 얘네들이 기저거든요. 직교 기저. 곧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K도 마찬가지로 자, 정상을 나타내는 이 계수들입니다. 그래서 sin KX 그리고 F 그리고 sin KX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적용하려면은 얘가 먼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내적을 이렇게 약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이 벡터항관 안에서 내적을 이렇게 약소를 했을 때 얘가 우리 이런 꼴로 정의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내적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따로 이제 내적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이 내적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 m과 n을 고려했을 때 m과 n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예요. 뭐 코사인 2x, 코사인 3x 등등 이와 같이 얘네들이 서로 직교함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교함을 보이려면은 이 내적이 제로임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이 제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코사인 mt하고 코사인 nt가 서로 직교하는 것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네들끼리만 직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끼리도 직교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도 서로 직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하고도 서로 직교하고요.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직교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코사인 mt와 코사인 nt가 서로 직교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mt와 코사인 nt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자, 내적의 정의로부터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두 함수의 곱입니다. 코사인 mt, 코사인 nt, 이때 m과 n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 이제 코사인 mt, 코사인 nt, dt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과 코사인의 곱에 관한 적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의 특징으로부터 코사인과 코사인의 곱에 관한 적분은 코프코 반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즉 코사인 m과 n을 합하면 m 플러스 nt가 되고요. 플러스 코프코 반입니다. 코사인 m 마이너스 nt 그리고 dt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코프코 반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m과 n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m과 n은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얘도 0이 될 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적분해버리면 코사인의 역도함수니까 m 플러스 n분의 1에 사인 m 플러스 n t와 같이 됐죠.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요거 밑에다 써볼게요. m 마이너스 n분의 1에 0이 아니거든요. 사인 m-nt 그리고 구간 0부터 2파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사인 정수의 파이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봤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코사인 mt와 코사인 nt는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사인과 사인끼리도 서로 직교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직접 해보면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m과 n에 대해서 코사인 mt와 사인 nt도 역시 직교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해볼까요? 사인과 사인끼리 직교하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과 이번에는 코사인 mt와 사인 nt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m과 n에 대하여 자, 이제 이들의 내적은 0부터 2파이까지 두 개를 곱합니다. 코사인 mt, 사인 nt 그리고 dt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m과 n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코신이잖아요. 또는 신코로 계산해도 돼요. 신코는 신프신 반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도 되고 얘를 먼저 써도 되고요. 신코라 봐도 되고 코신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코신을 그냥 씁시다. 신코는 신프신 반, 코신은 신마신 반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신, 마, 신, 신마, 신 반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잠깐 복습 삼아 살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할 다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사인 덧셈 공식은 신, 코, 프, 코신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신, 코, 마, 코신이에요. 그래서 변변 신마 신이잖아요.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부호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2배가 되죠. 2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좌변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변에 코신이잖아요. 코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 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신마 신반이에요. 신마 신반. 이해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m과 n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 당연히 0이 아니고요. m과 n은 양의 정수니까 이것도 당연히 0이 될 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사인의 역도함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1에 코사인 m 플러스 nt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m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코사인 m 마이너스 nt 그리고 구간 0부터 2파이예요. 왜냐면 코사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을 하면 플러스 사인이거든요. 코사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합산함수 안 했고 또 미분해서 약분되거든요. 자, 이제 종점을 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런데 시점을 대입한 걸 또 빼는데 코사인 짝수의 파이나 코사인 0이나 값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역시 0이 나와요. 그래서 책에는 이것만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사인 MT와 그리고 사인 NT는 서로 직교합니다. 또한 지워버렸습니다만 1과 코사인 MT도 서로 직교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다 1과 코사인 MT를 봐요. 1 곱하기 코사인 MT니까 코사인의 적분이잖아요. 코사인의 역도함수는 사인 역시 0부터 2파에 정수여파니까 제로가 되죠. 1과 코사인 MT는 당연히 눈으로 봐도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과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1과 사인의 곱은 사인이고 사인의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데 얘처럼 역시 2파이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거 빼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뺐으니까 역시 0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 m과 n에 대해서 코사인 MT와 코사인 NT가 직교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사인 MT, 사인 NT도 직교하고요. 코사인 MT하고 사인 NT 직교하고요. 1과 코사인 MT 직교하고 1과 사인 MT 직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다 썼던 집합이 있죠? W를 생성하게 되는 그 집합이 바로 W의 직교 기조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여기다 하나하나 다 나열했던 것을 이제 간단하게 코사인 KT, 사인 KT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W라 놨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제 폐관형과 2파이 안에서 정의된 임의의 연속함수 F가 주어졌을 때 W 함수들에 대한 F의 최적 근사를 우리는 앞으로 F의 N차 프리의 근사라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용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삼각다항시란 말을 N차 삼각다항시란 말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N차 프리의 근사식이라고 역시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최적 근사는 W의 직교 사용과 같다라는 얘기.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AK, BK는 아까 여기다 표시했던 것처럼 내적분의 내적으로 계산한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함수의 프리의 개수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예문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폐관형과 2파이 안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 ft가 이제 1차 함수로 되어 있네요. 이 함수의 n차 프리의 근사식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의 n차 프리의 근사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 구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ft의 n차 프리의 근사식은 2분의 a0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자 k가 1부터 n까지 ak 코사인 kt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bk 사인 kt입니다. 이거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n까지 계산한 것을 n차 프리의 근사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 표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AK, BK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K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코사인 KT, 코사인 KT 그리고 여기는 F예요. F가 T네요. T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KT의 내적입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요.
자, 이건 따로 계산한 다음에 써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BK도 마찬가지로 sin KT 의 내적분에 F가 T로 되어 있습니다. F하고 sin KT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자, 이들 역시 각각 따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계산하려면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내적의 정의는 이미 앞에서 설명해 썼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KT. 자,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두 함수를 곱합니다. 그럼 코사인 KT 곱하기 코사인 KT니까 코사인 KT의 제곱 이와 같이 될 것이고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코사인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렇게 2배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코사인 KT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플러스, 사인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씁니다. 2분의 1 플러스, 그리고 코사인 이 각의 2배예요. K의 2배니까 2KT의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DT예요. 이번에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1을 T에 관해 적분하니까 T, 코사인 2KT를 적분하니까 2K분의 1, 사인 2KT와 같이 됩니다. 이거 미분해 보세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합성함수 안에 거 나가서 지워집니다. 0부터 2파이까지가 되는데요. 사인은 정수협파에서 제로예요. 이거 뒤에는 이거 다 계산해봤자 제로. 요 앞에 것만 남는군요. 2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돼서 다 정돈하니까 파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AK를 구성할 때 이 분모는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분자도 계산해야 되죠. T와 그 다음에 코사인 KT를 계산합니다. 자, 적분하죠.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T 곱하기 코사인 KT인데 부분적분법을 써야 되겠군요. 자, 두 함수의 고백골에 관한 적분인데요. 부분적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은 코사인 KT. K는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T라 놓겠습니다. 얘를 적분하죠. 마이너스 K분의 1에 플러스군요. 플러스 K분의 1 사인 KT와 같이 됩니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G를 미분하니까 1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FG예요. 그래서 K분의 1 T 그리고 사인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사인 KT가 됐고 그리고 구간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프라임이에요. 1이고요. 여기서 K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K분의 1 마이너스 있고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 사인 KT예요. 그리고 DT입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짝수의 파이 무조건 0이라서 이거 0이에요. 얘만 남았군요. 자, 이제 마이너스 사인의 역도함수는 플러스 코사인입니다. 앞에 K분의 1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K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코사인 KT가 된 거예요. 이거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합성함수 안에 꺼나가서 약분돼서 K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부터 2파이까지예요. K제곱분의 상수니까 내보내고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코사인 짝수의 파이에서 코사인 제로는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뺀 거니까 이거 0이 나와요. 그래서 T 코사인 KT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0이네요. 왜냐하면 분자 0이 되어버렸잖아요. 분자를 계산해 본 결과 그게 0이었기 때문에 이건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0이란 얘기니까 요 항이 나타나지 않네요. 코사인 항이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BK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K를 계산하려면 똑같이 이제 이걸 지우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사인 KT 이걸 계산하죠. 역시 사인 KT의 제곱입니다. 두 개 곱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인의 제곱은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가운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사인 정수의 파이 무조건 제로고요. 이 파이를 대입하니까 똑같이 여기도 파이가 되는군요. 자, 이제 요거는 분모가 파이였네요. 자, 이제 분자를 계산합니다. T하고 사인 KT니까 여기가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곱하니까 여기가 사인이 됐고요. 자, 이제 두 개 곱에 대한 적분이니까 부분적분법을 씁니다. 자, 이제 똑같이 아까 비슷한 방법으로 사인 그리고 여기를 T라 놓은 거예요. 이거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사인의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 곱하기 G예요. 자,
자,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f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의 t 그리고 코사인 kt 그리고 구간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fg 마이너스 인테랄 fg 프라임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k분의 1 그리고 코사인 kt dt예요. 0부터 2파입니다.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종점 대입한 값을 계산합니다. 2파이를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k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파이, 이 t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다 2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를 대입하니까 코사인 2k 파이예요. 코사인 2k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이 t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역도함수는 사인인데요. 이거 대입해봤자 0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살펴볼까요? 코사인 2k 파이예요. 여기서 k는 잔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k가 1, 2, 3, 4가 하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코사인 6파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짝수의 파이는요, 항상 1이 나와요. 그래서 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k분의 2파이군요. 자, 이제 이걸 계산했습니다. 요 분자 부분을 계산해 본 결과 마이너스 k분의 2파입니다. 마이너스 k분의 2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분모의 분모를 일로 보고 번분수를 마저 계산할게요. 내항분의 외항 이거 지워지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k분의 2. 자, 이제 ak는 0이었고요. bk가 구해진 게 이거였어요. 사인이 남아있군요. 그리고 2분의 a0 이와 같이 되는데 요 a0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분의 a0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저 a0 값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2분의 a0는 바로 옆에 1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f를 1 위로 프로젝션 내렸을 때 계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a0 마저 계산을 해야 돼요. 2분의 a0는 1 위로의 프로젝션이에요. 그 앞에 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과 1의 내적분의 f와 1의 내적이에요. 1과 1의 내적이니까 이거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1과 1의 내적은 인테랄 0부터 2파이까지 1 곱하기 1이니까 1의 조 해봤자 1이죠. 이거예요. 피족분함수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분모는 2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하고 1의 내적이 있죠. f가 t예요. t하고 1의 내적 계산합니다. t하고 1의 내적. 인테랄 0부터 2파이까지 t 곱하기 1이니까 t dt죠. 이거 적분하죠.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t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이와 같이 됩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2파이의 제곱이니까 4파이의 제곱인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정돈하니까 2파이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분모는 2파이고 분자가 2파이의 제곱이군요. 이거 약분되네요. 그래서 이거 파이만 남네요. 자, 그래서 2분의 2제로가 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수를 모두 다 구했죠. 자, 그래서 ft가 t였었습니다. t의 n차 프리의 근사식을 구해본 결과 2분의 a0가 파이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제로였고요. bk가 구해졌습니다. bk가 마이너스 k분의 2 그리고 sin kt였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쓰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만약에 풀어서 쓴다면 굳이 뭐 풀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k가 1부터 하나하나 카운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형식으로 이걸 쓰겠습니다. 1분의 2 sin t 마이너스 2분의 2 그리고 sin 2t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n분의 2 sin nt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근데 보통 이렇게 시그마는 많이 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쓸까요? 마이너스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요 k는 시그마 영향을 받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k분의 sin kt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했던 가장 간단한 폼은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하고자 했던 함수 ft의 n차 프리의 근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도 이런 기호 표기들을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마이너스 2 묶어내면 자, 1분의 sin t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sin 2t 그리고 쭉 가서 n분의 sin n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시그마가 더 간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4번의 문제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배웠던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수 f와 조금 전에 했던 이 t와 그리고 프리의 근사의 모양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얘는 3차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사인 3t까지만 계산한 것. 이 좌변은 3t까지, 즉 여기 보다시피 3차 프리의 근사식을 계산한 것이 좌변이고요. 오른쪽은 제 4차 프리의 근사식을 구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3차보다 4차가 이게 여기가 t잖아요. 요 직선이 f라는 함수였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자, 이제 여기 파란색이 3차 프리의 다항식인데 이렇게 노란색 직선을 파란색 곡선으로 근사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보다시피 더 촘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3차 프리의 급수, 얘는 4차 프리의 급수를 계산한 것인데요. 3차보다 4차가 이 빨간색 곡선이 파란색 곡선보다 훨씬 더 노란색 직선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n을 좀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바로 이 노란색 직선에 아주 가까이 가는 촘촘한 파형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n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주어진 함수에 훨씬 더 정교하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이 f랑 같아진다라고 극한의 개념에서 같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퀄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한대로 가야 등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표시한 것을 주어진 함수의 프리의 급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곡선과 노란색 직선의 그 차의 크기를 평균 제곱 오차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장 8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적 공간의 응용을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이 프리의 급수는 공학 분야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6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교재 제7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